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애썼어요, 여러분들. 금방 와요, 금방. 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은 30년대입니다. 아이고야, 30년대는 민족말살 통치기. 그죠? 그렇지만 일제의 패망이 또 눈앞에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또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20년대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가 그 국외 항일 무장투쟁을 배웠습니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삼부결성, 미스야 협정, 삼부통합운동, 혁신후의 국민부. 요 흐름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0년대. 자, 지금 제가 요게 한 덩어리고요. 요게 한 덩어리고요. 요게 두 덩어리입니다. 요게 두 덩어리입니다. 요거는 만주 지역. 장소는 만주 지역이고요. 만주 지역이고 1930년대 초반이에요. 초반.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은 중국 관내 지역이고요. 중국 관내 지역이고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요 차이점. 그래서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겠죠. 1번. 1번, 요게 이제 2번이 되겠죠. 그죠? 요 흐름,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이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제가 앞에서 1920년대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졌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혁신의회가 북만주 지역 당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그 한국독립당이 산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독립군이고요. 자, 여러분들 또 헷갈리시면 안 돼. 제가 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은 6가지만 기억하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920년대 기억해야 될 부대가 뭐였죠?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그죠? 30년대 초반에 기억해야 될 부대는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봐. 1920년대 초반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대가 홍범도 부대의 대한독립군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920년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대한독립군으로 출발했어요. 20년 초반에는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30년대 출발은 이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한국독립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시니까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드리는 거예요. 20년대 초반은 대한독립군으로 출발하고 30년대 초반은 한국독립군으로 출발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 쪽에서 한국광복군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어쨌건 20년 초반은 대한독립군을 출발하고 30년 초반은 한국독립군을 출발한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네. 독립군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그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봉오동 전투, 한국독립군. 자,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은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은 나중에 한국광복군을 이끌 거예요. 지청천은 나중에 40년도에 한국광복군을 이끌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지청천에 의해서 한국독립군이 이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자, 뭐냐면 1930년대는 뭐 일본 만주 지역도 그렇고 중국 관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1920년대는요, 1920년대는 이쪽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중국인들도 피해야 되고 일본인들도 피해야 돼요. 중국인들을 왜 피해야 됐지? 미스 협정 때문에. 조선인들을 잡아오면 돈 준다고 하니까 중국인들도 눈에 불 켜고 조선을 잡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30년대로 오면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중국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왜 달라졌을까? 달라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1931년도에 있었던 만주 사변이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만주 지역을 침략한 거예요. 일제가.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들의 적은 누구야? 명백히 일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제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네? 조선인들이야. 그럼 조선인들이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만주사변 이후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배프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20년대랑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야. 20년대는 중국인들 미스협정 때문에 중국인들도 피해됐지만 이제 30년대에 와서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고 있구나. 그 배경은 바로 만주사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 거야. 그 전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아까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 북로 군정서군은 청산리 전투,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대. 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은요, 혁신의회가 국민부제에서 국민부가 남만주잖아. 이쪽은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당연히 그 산하부대는 조선혁명군이 되는 거야.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양세돈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연합작전에 의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영흥. 예,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주사변을 이렇게 했죠, 일제가. 그죠? 근데 결국 여기 일제가 여기다가 만주 괴뢰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만주 괴뢰국을 이제 세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활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만리장성, 여기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관내로 들어오는 거라. 중국 관내로. 자, 이러면서 이제 1930년대 중반 중국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관내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김원봉과 김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김원봉 기억나시죠? 1920년대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폭탄 빵빵빵.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계가 있더라. 사람을 죽였어. 근데 거기에 다시 사람이 들어와. 건물 폭파시켰어. 근데 건물 다시 세워. 이렇게 해서는 계속 소모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이 의열단이 노선을 바꿔요. 어떻게? 이젠 조직적으로 싸우자. 당을 만들고 산하 부대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자. 개별적인 의열투쟁이 아니라 조직적 저항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선을 바꾼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 김원봉과 의열단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 바로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거예요. 자, 민족혁명당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민족혁명당.
자, 이 민족혁명당은요, 다시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6개의 부대만 좀 기억하시라. 1920년대 폼을 열었던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1930년대 폼을 열었던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리고 중국 관내, 조선의용대하고 이제 한국광복군. 이 6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바로 그 의열단의 어떤 그 혈통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 조선의용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입니다. 중국 관내,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이남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예요. 아, 물론 만리장성 이북, 뭐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한인 부대들이 만들어졌죠. 예. 근데 이 안에서, 중국 관내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잖아요, 여기가요. 중국 본토에서 외국 군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군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아예 박수 쳐줄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에 왜 일본 군대가 만들어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런 거야. 중국 부대, 중국 본토 안에 한국인들이 군대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자, 자세히 얘기했지만,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일제의 중국 침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조선인들, 중국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용해 준 거예요.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이게. 그죠?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광복됐을 것이다.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광복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결과론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이 한반도가 그냥 패키지로 묶여져 가지고 그냥 여기는 일본 땅이야. 서구 열강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도 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한반도는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을 준 거지, 열강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열강들은요, 한반도에 관심 없어요. 그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관심 없었어요. 영국의 처칠, 뭐 루즈벨트, 관심 없음. 근데 그 관심 없음을 관심 있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자꾸 시끄러워. 저기서 뭐가 이렇게 막 일제 맞서 뭐가 누구 싸운대. 뭐야 쟤들 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저항의 역사를 여러분들 그렇게 의미를 축소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싸우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 군대 만들어준다는 게 그만큼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중국의 최초의 한인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 조선의용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있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조직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0년대 의열단의 어떤 그 전통이 1930년대는 그 김구의 한인애국단으로 연결되더라. 그 대표 인물이 이제 이봉창, 윤봉길이 있습니다. 그죠? 이봉창, 윤봉길. 특히 이 윤봉길의 그 상하이 의거가 성공을 해요.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할 수 없는 거라. 일제가 더 이상 이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정말 엄청난 대장정, 거의 한 6,000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최종 장소가 이제 상하이에서 충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충칭에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지청천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930 초반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 지청천. 그 지청천이 이제 여기 한국광복군을 또 이끌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였던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게 되더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내에서는 지금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김원봉이 주도했던 조선의용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백범 김구가 주도했던 한국광복군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일부가 김원봉과 함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아이고야, 한국광복군은 이제 정말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죠? 합류를 하는 거예요. 김원봉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42년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선의용대는요, 네, 다시 조선의용군대에서 군을 만들어요. 따로 사회주의 쪽 진영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한국광복군을 합류했고 일부는 조선의용군. 제가 요 의용군까지 합치면 7개가 되는데 조선의용군은 뭐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어쨌건 조선의용군으로 또 재편을 했다.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정말 1910년대부터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르기까지 정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